문희옥 씨 얘기가 계속해서 점입 가경입니다. 이 성추행을 당한 후배 가수에게 협박한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희옥 씨는 이 가요계 선배로서 아끼고 사랑한 후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조언들이 좀 서툴렀던 것 같다. 좀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어떻을까 싶은데,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조금 좀 뒤늦은 사고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문희옥 씨가 어떻게 후배에게 대했는지 그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나 더 이상 얘기하지만 네 입에서 얘기 안 할게요. 이따 물을게요. 이 얘기 듣지 않은 이상 난 너랑 할 얘기가 없어. 네.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 어쨌든 가수 선후배 사이였는데 이렇게 틀어진 거잖아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입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라고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언인가요? 이건 조언으로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몇십 년 대선배고 스타고 트로트계에서 스타인 문희옥 씨 입에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입 다물게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지 않으면 너랑 할 얘기 네. 없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서툰 조언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선에서 받아들일 때는. 본인도 10대부터 연예계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네. 힘들었겠습니까? 네. 아마 본인도 내가 옛날에 겪었던 거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지금 외국에서도 그 유명한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 선에서 끊어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후배한테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정말 혹시 소속사가 잘못되면 내 앞길이 잘못됐을까봐 내 그 연예 생활에 지장이 될까봐 그랬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것을 많이 고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나서 문희옥 씨가 사과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과한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내 입장만 고려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문자를 보낸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이게 불거져서 대외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가면 소속사, 자신이 속한 소속사라든지 몇십 년간 자기가 쌓아왔던 명성에 일단 지장이 초래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급급해서 네. 이제 불 끄기 진화 작업이 그러니까 바쁘지 보도 않았었는가. 전이랑 지금 보도 후랑 지금 태도가 정말 달라졌죠. 180도로 예, 달라요. 예. 그러니까 보도 후를 보면 내가 좋아서 따랐던 너를 깊이 품어주고 위로해주지 못했다. 나 살기 위해서 외면했다. 네. 미안하다. 이건 정말 진실을 하는 예, 그 입장인 예.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에 대한 입장을 먼저 역지사지를 못했다는 부분이 저번에 큰 과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고소 여성의 부모님은 오히려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겼어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만 주장을 했지. 그래서 제가 다음에 나 지금 말하고 너는 지금 생각해야 된다. 그러고 생각해야 되는 일단 우리가 다른 것이 생각이 들지. 개인에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시발점이죠. 소속사 대표는 사과를 했을까요?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한번 같이 들어보고 좀 이 사건을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프로야. 네, 내가 잘못하고 나는 인정을 해. 네, 그리고 나서 너한테 사과를 했어. 네, 그래서 난 프로였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고 네, 너하고 약속을 했어. 네, 그리고 네 재능이 아까워. 그리고 너희 아빠 엄마가 착하신 분이야. 네. 그런 얘기지 않아? 난 내 양심과 사는 사람이지. 내가 이기 감정이지. 내 내면적으로는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보니까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 아버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거 보니까 문희옥 씨 처벌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협박은 저는 네. 맞아 보여요. 협박은 뭐 아까 얘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좀 충격이라보다 이 네.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제 그 소속사에 좀 직급 낮은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소속사 대표가 굉장히 친밀하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본인의 선생님으로 모셨던 문희옥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짜 이거 내가 저 말 안 들으면 정말 저렇게 될 것 같은 공포심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박은 저는 이제 맞는 것 같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일단 정황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조금은 지켜봐요. 왜냐하면 블랙박스 같은 게 증거가 딱 안 나올 수도 있고 예. 피해자 진술뿐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문제는 사기인데 사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홍보비 명목으로 예를 들어 6천만 원 받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 전부 다 홍보에 썼으면 그 사기 아닙니다. 아. 근데 이제 그거 중에서 뭐 일부만 쓰고 일부가 뭐 소속사로 들어갔다든지 대표 개인 주머니에 들어갔다 이러면 사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돈의 흐름만 보면 금방 나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혁 씨가 이렇게 네, 짧은 생을 마감하고 이제 지금 그 장지에 묻혔는데요. 일단 훈훈한 약간은 그래도 의리 있는 소식부터 전해야 되는 게 지금 보니까 그 김지혁 씨 차량을 다 운반하기를 다들거렸다면서요. 그게 네. 아무래도 좀 불길하다 이랬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의리를 지킨 남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들 애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꺼려하셨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주의 국과수로 정밀 감식을 위해서 차를 보내야 되는데 네. 피가 많이 묻어 있고 차가 이제 우그러질 때는 우그러져 있으니까 그렇죠. 불길한 차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꺼렸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의리를 지킨 분이 누구냐면 김주혁 씨에게 2014년에 이 차를 평택항에서 강남의 카페까지 그 차를 가지고 왔었던 탁송 기사분이 있어요. 아. 처음 차를 샀을 때. 네, 그래서 그때도 출고가 한 달 정도 늦춰졌을 때 예. 기다리다가 그 차를 받았었을 때 김주혁 씨가 활짝 웃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길한 차라고 꺼려할 때 1시간 반 이상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나서서 내가 차도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키를 준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마무리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의리를 다한 탁송 기사분의 사연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가 탁송차라고 하면 이제 사고 난 차들은 보통 이제 레카차에 실려서 이렇게 끌고 국가수로 갈 텐데 탁송기사기 때문에 왜 탁송하면 우리들 세차 받을 때 큰 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싣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아마 탁송기사는요, 김주혁 씨한테 약간 고마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김주혁 씨의 인품을 얕볼 수 있는 단면 중에 하나인데, 네. 굉장히 차량 연예인들이요, 일반인들이랑 직접 대면 꺼립니다. 그래서 가서 뭐 사인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본인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연예인들 홀로 맞아요, 가리니까. 맞아요. 예. 가립니다. 아마 대부분 연예인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차를 빨리 바꾸고 싶긴 한데, 탁송기사들 카페에서 직접 만나서 바뀐 줄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부탁을 그렇겠죠, 하든지, 그렇겠죠. 소속사한테 야, 그 회사 좀 받아 내가 찾으러 갈게라고 예. 하든지, 이도저도 안 되면 그 차량을 구매해서 딜러한테 부탁을 하고 예, 이렇게 예. 할 텐데, 그렇게 하죠, 예. 그때 뭐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강남 카페에서 톱스타 김주혁 씨가 탁송기사 기다렸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 사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사진도 찍어주고. 예. 그럼 탁송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놀랍고 고마운 일인 거죠. 예. 이거 그냥 매니저도 아니고 연예인이 직접 이 톱스타가 직접 나와서 나랑 사진 찍어주고 차량을 건네봤네? 이런 일 별로 없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 어떤 김주혁 씨에 대한 어떤 고마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 김주혁 씨의 어떤 인간 됨됨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은데 예. 휴대폰 간에 그 탁송기사도 대단하세요. 왜냐하면 예. 저게요. 본인이 직접 움직이는 거면 하루 움직이는 거면 사실 그게 다 돈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일당이죠. 예. 그렇죠. 돈인데 그걸 포기하고 저기 강남에 와서 저 차를 끌고 원주까지 갔다 왔다? 그럼 하루의 수입을 포기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예. 아직 이제 사고 원인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이제 머리 손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머리 손상을 일어나게끔 차를 전복시켰던 원인이 차의 결함인 건지 운전 미숙인 건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국과수에 지금 차량이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사고 날 때 보면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또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스키드 마크가 또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그럼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인 건지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미궁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 뭐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서 개인의 추정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 애초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간 김주혁 씨가 정신이 일단 차량 이장이든 간에 뭔가 가속을 한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인도에 딱 부딪히는 순간 사람은 아무리 정신도 순간 정신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번쩍, 예.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마 브레이크를 밟았던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아마 그런 생각들이 한 어제까지는 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나온 보도를 보면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그래도 충돌하고 차가 좀 속도가 주는 와중에서 스키드 마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을 급 컵을 돌았을 때 선명하게 스킬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충돌하고 어쨌든 속도가 줄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 와중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스키마트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주혁 씨가 어느 시점에 정신이 들었던 건지 아니면 계속 정신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정신은 멀쩡했는데 차량이 이상해서 가속이 되고 브레이크가 안 들었든지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다음 주 초쯤 되면 저 국가수에서 김주혁 씨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온다고 예, 하죠. 뭐 예. 심장이나 약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 한 달 정도 있게 되면 차량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김주혁 씨의 소속사 대표죠. 그 나무역타스 김동식 대표가 편지를 보내서 그리운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요. 저희도 다 함께 그 영상 보시면서 좀 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손으로 김주혁 씨의 장례를 치르게 될 줄 정말 꿈에는 생각 못했다. 눈물만 정말 흐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평소에 굉장히 정말 친했나 보죠. 그러니까 소속사하고 연예인이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기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19년간 동고동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가족의 자랑거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서로 교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김무생 씨가 생전에 거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겼던 말이 내가 없어도 김주혁을 동생처럼 잘 아껴줘라라는 그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근데 같이 연기를 한 그 연기자들끼리도 지금 SNS라든지 편지를 통해서 추모를 하고 있는데 방자전이라는 그때 굉장히 흥행물을 했었던 그 영화를 함께 했었던 조여정 씨 같은 경우도 조여정 씨. 네. 네네. 양보와 배려, 더없이 선한 눈을 가진 오빠다. 이런 표현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뭐 창원터널 사고라든지 또 김주혁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저희 모두에게 오늘 하루가 정말 축복이고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해봅니다. 예. 엄정화 씨도 선하면서 어색함을 네. 가리려 한 농담 몸짓 다 기억한다. 선하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선한 눈, 선하면서 네. 따뜻했던 사람, 분위기를 밝혀줬던 사람. 그러니까 전도연 씨 같은 경우에도 정겹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정겹고 따뜻했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김주혁 씨에 대해서 회상을 하시는 분들은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가감없는 따뜻함 그 자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영화 러브레터, 일본 네. 영화인 거죠. 거기 감독도 한국어 편지를 썼다고 그러네. 이 이와이 슌지 감독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인터뷰를 할 때도 일본어만을 고집을 하는데요. 예. 이번에 이례적으로 김주혁 씨에 대해서 추모의 글을 보낼 때는 한국어로 글을 썼습니다. 그 예. 사람의 인연이 단편 영화 장옥의 편지라는 영화를 찍은 게 인연이 있는데요. 3일 동안 불꽃같이 촬영을 하고서 찍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촬영 현장에서 열심히 열연하던 김주혁 씨의 모습이 생생하다는 취지의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다 직접 썼습니다. 일본 감독에게도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네. 김주혁 씨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외면했다. 네. 미안하다. 이건 정말 진실을 하는 예, 그 입장인 예.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에 대한 입장을 먼저 역지사지를 못했다는 부분이 저번에 큰 과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고소 여성의 부모님은 오히려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어요. 상관없는 거 말밖에 없었어요. 연락이 어떻게 하나 그것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냥 짐도 말라고 짐 한번 해야 된다. 그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후배에게 대했는지 그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나 더 이상 얘기하지만 네 입에서 얘기 안 할게요. 이따 물을게요. 이 얘기 듣지 않은 이상 난 너랑 할 얘기가 없어. 네.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 네. 어쨌든 가수 선후배 사이였는데 이렇게 틀어진 거잖아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입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라고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언인가요? 이건 조언으로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몇십 년 대선배고 스타고 트로트계에서 스타인 문희옥 씨 입에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입 다물게요. 문희옥 씨 얘기가 계속해서 점입 가경입니다. 이 성추행을 당한 후배 가수에게 협박한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희옥 씨는 이 가요계 선배로서 아끼고 사랑한 후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조언들이 좀 서툴렀던 것 같다. 좀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어떻을까 싶은데,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조금 좀 뒤늦은 사고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문희옥 씨가 어떻게 후배에 그랬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것을 많이 고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나서 문희옥 씨가 사과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사과한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내 입장만 고려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문자를 보낸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이게 불거져서 대외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가면 소속사, 자신이 속한 소속사라든지 몇십 년간 자기가 쌓아왔던 명성에 일단 지장이 초래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급급해서 네. 이제 불 끄기 진화 작업이 바쁘지 보도 않았었는가. 전이랑 지금 보도 후랑 지금 태도가 정말 달라졌죠. 180도로 예, 달라요. 예. 그러니까 보도 후를 보면 내가 좋아서 따랐던 너를 깊이 품어주고 위로해주지 못했다. 나 살기 위해서 얘기 안 할게요. 그러지 않으면 너랑 할 얘기 네. 없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서툰 조언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선에서 받아들일 때는. 본인도 10대부터 연예계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네. 힘들었겠습니까? 네. 아마 본인도 내가 옛날에 겪었던 거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지금 외국에서도 그 유명한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 선에서 끊어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후배한테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정말 네. 혹시 소속사가 잘못되면 내 앞길이 잘못됐을까봐 내 그 연예 생활에 지장이 될까봐